그러니까 왜 우리는 모두 같은 길을 바라보고 있을까요? 그러니까 명문대 입학, 대기업 취업, 결혼, 내 집 마련,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의문을 가졌을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매일 수많은 선택의 순간을 마주하면서도 우리 인생의 궤적은 놀라울 정도로 비슷합니다. 그 선택은 정말 여러분이 원한 걸까요? 오늘 우리는 서울대 문화심리학 연구소와 스탠포드 대학이 함께 진행한 연구를 통해서 한국인의 선택, 그 이면에 숨겨진 문화적 영향력과 그것이 우리의 뇌 선택 메커니즘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탐구해 보려고 합니다. 집단주의 문화가 만들어낸 우리들의 선택의 방식, 그 흥미로운 과학적 발견을 알아보겠습니다. 스카이 대학, 대기업 입사, 강남 아파트, 자녀의 명문대 진학, 이 친숙한 경로는 마치 모두가 따라야 할 인생의 성공 공식처럼 우리 눈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한국인의 인생이 이토록 예측 가능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한국 사회의 표준화된 성공 경로는 압축 성장이라는 특수한 역사적 배경에서 출발합니다. 극심한 가난을 겪은 세대에게는 안정과 성공만큼 절실한 가치는 없었을 겁니다. 그 당시 형성된 안정과 성공 신화가 여전히 지금 자녀 세대에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불과 반세기 만에 전쟁의 폐허에서 지금 우리나라는 세계 10대 경제 대국으로 도약했습니다. 이 한강의 기적 뒤에는 실패할 여유마저 없었던 우리 부모님 세대의 선택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이 발견한 성공 공식은 이제 우리 사회의 정답 템플릿이 되었습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OECD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한국은 진로 다양성 지수에서 놀라울 정도로 낮은 순위를 기록한다는 점입니다. 고등학생 10명 중 7명이 대학 진학을 하고 그중 상당수가 소수의 인기 학과에 몰립니다. 심지어 성적 순으로 전국 의대부터 다 채우고 남은 인원이 서울대에 간다는 말이 공공연하게 나돌 정도로 인기학과 편중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들이 수백 개의 길을 모색할 때 우리는 단 몇 개의 좁은 관문을 향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 전 최근 취업을 한 제자가 인사를 왔는데 취준생 시절을 떠올리며 한 이야기가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취업 준비생 시절을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마치 모두가 다 같이 풀어야 할 같은 문제집이 있는 것 같았다는 소회를 이야기했습니다. 토익 몇 점, 자격증 몇 개, 유명 기업 인턴, 대기업 취업의 공식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막상 취업을 하니 보험처럼 입사한 대기업이 정말 내 인생의 보험이 되어줄지 의문이 들고 정말 이 길의 끝에서 본인이 행복할까라는 의문이 든다는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통계청의 2023년 사회조사에 따르면 한국인의 고민은 프로그래밍 된 것처럼 나이대별로 변합니다. 20대는 취업, 30대는 결혼과 주거, 40대는 자녀 교육, 50대는 노후. 이렇게 우리는 정말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같은 고민을 해야 한다고 믿도록 설계된 걸까요? 자, 이제 이 현상의 문화적 뿌리를 더 깊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왜 우리는 비슷한 선택을 할까요? 그 답을 찾기 위해서 우리 사회 깊숙이 자리 잡은 집단주의라는 문화적 DNA를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강한 집단주의 성향을 가진 사회 중 하나로 꼽힙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단순히 우리는 집단주의적이다라고 말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실제로 집단주의 문화가 우리의 뇌 구조와 선택의 방식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서울대 문화심리학 연구소와 스탠포드 대학이 함께 진행한 연구에 따르면 집단주의 문화에서는 우리라는 개념이 나보다 우선합니다. 그러니까 개인의 행복보다 가족과 집단의 화합이 더 가치 있게 여겨지죠. 하지만 이것이 단순한 가치관의 차이를 넘어 우리의 주의력과 의사결정 과정에까지 영향을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하나의 실험을 살펴볼까요? 연구자들은 한국과 중국을 포함한 동양과 미국과 유럽을 포함한 서양 참가자들에게 특정 선택 과제를 수행하도록 했습니다. 실험 결과 동양 참가자들은 주변 맥락을 더 많이 고려하는 경향을 보였고, 서양 참가자들은 보다 개인 목표 중심적으로 선택을 내렸습니다. 더욱 놀라운 점은 뇌 영상 fMRI 분석에서도 이런 차이가 분명하게 드러났다는 겁니다. 한국과 중국 참가자들은 시각적 정보와 맥락을 통합하는 뇌 영역인 후두엽과 축두엽의 활동이 증가하는 반면, 서양 참가자들은 목표 지향적 선택을 조절하는 전두엽 피질의 활성화가 두드러졌습니다. 이게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우리의 선택은 단순한 개인적 취향이 아니라 문화적으로 학습된 신경 메커니즘의 결과일 수 있다는 겁니다. 즉, 우리가 선택을 내리는 방식조차도 내가 내렸다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지만, 그 선택을 이끄는 문화적 경험과 사회적 환경 속에서 형성된다는 것이죠. 이 연구는 한국 사회에서 왜 사람들이 유행을 따르고 비슷한 결정을 내리며 집단의 조화를 중시하는지를 신경과학적 관점에서 설명할 수 있는 단서를 제공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눈치를 본다는 차원을 넘어서 우리의 뇌는 집단 속에서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 더 정교하게 작동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문화적 선택 메커니즘은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우리는 언제 집단적 선택이 유리하고 또 언제 개인적 결정을 내려야 할까요? 우리가 가진 선택 패턴을 다시 한번 돌아본다면 한 가지 흥미로운 질문이 떠오릅니다. 그러니까 집단주의적 선택이 항상 최선일까요? 우리 사회에서? 예를 들어 보면 우리는 집단의 기대에 맞춰 결정을 내리는 게 장기적으로는 우리 행복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단주의 문화가 강한 사회에서는 개성을 표현하기보다는 안정적인 길을 선택하는 경향이 두드러지지만, 이는 창의성과 혁신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또 나다운 삶을 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시대는 창의성과 혁신이 중요한 시대입니다. 반면 개인주의 문화에서는 자유로운 선택이 보장되지만 그만큼 사회적 유대감이 약해질 위험도 있습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집단적 사고와 개인적 선택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는 집단의 조화를 따르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지만 개인적인 직관과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러한 선택이 더 나은 선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 사회에서는 개인적인 직관이나 창의성을 발휘하는 게 쉽지 않고 다른 사회보다 큰 용기를 필요합니다. 그리고 용기를 내기 위해서는 확신이 필요하며 또 확신을 위해서는 공부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20여 년 전부터 이런 강의를 해오면서 느낀 바가, 결국 사회적 가치를 따르는 선택을 한 친구들이 통계적으로는 더 많았지만, 그러니까 스스로 나는 사회적 가치를 따르는 게 더 행복하다라는 것을 명확히 알고 하는 선택과, 그런 의식 없이 무작정 대세에 맞춰 살다가 내가 왜 여기에 왔지? 또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지? 하는 공허감을 뒤늦게 느끼는 것과는 인생을 대하는 태도가 천지 차이입니다. 그리고 행복감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나만의 길을 가는 친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이정표를 따르지 않는 나의 이 길이 과연 나의 길인가? 내가 이 길을 지켜낼 수 있는가?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불안할 겁니다. 하지만 자신에 대한 공부와 고민을 많이 한 친구들은 훨씬 확신을 갖고 전진하고, 그리고 그 과정의 만족감이 큽니다. 그래서 나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나를 아는 특별한 공부가 필요하다는 소명의식으로 이 채널을 개설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선택의 힘은 결국 나를 잘 아는 사람이 자신을 위한 선택을 하고 자신의 가치를 실현하면서 살았을 때 가장 강력하게 나옵니다. 제 채널 재생 목록 중 선택의 힘은 그 힘을 키우는 데 집중하고 있으니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할 때 단순히 이것이 옳다라고 결정하기보다는 그 선택이 나의 가치관을
가치관과 환경 속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고민해야 하는데 그 고민의 과정이야말로 우리가 집단주의 문화 속에 살아가면서도 나만의 길을 찾는 중요한 열쇠가 될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한국 사회의 표준 경로와 그의 영향을 미치는 문화적 힘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이제 핵심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강력한 문화적 영향력 속에서도 나다운 선택을 위한 한 가지 실천법으로는 에너지 일기가 있습니다. 2주 동안 매일 여러분이 어떤 활동을 할 때 에너지가 생기고 어떤 활동에서 에너지가 소진되는지 기록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주말에 친구들과 쇼핑하는 시간보다 혼자 산책하며 사진 찍는 시간에 더 많은 에너지가 충전된다면 그것은 중요한 단서입니다. 또 혼자서 시간을 보내는 것보다 친구들과 만나서 하고 싶었던 활동을 했을 때 더 많은 에너지를 받는다면 그것도 중요한 단서입니다. 이러한 여러분만의 패턴 분석을 통해 자신의 진정한 관심사와 가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주 동안 매일 했던 활동을 기록하시고 활동별로 옆에 활동을 통해서 에너지가 얼마나 플러스 됐는지 또 마이너스 됐는지를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활동이 내게 에너지를 주고 어떤 활동은 나의 에너지를 소진시키는지 한눈에 알 수가 있습니다. 정신건강 연구에 따르면 한국인들은 확실성에 대한 강한 욕구를 갖고 있습니다. 불확실한 미래보다 검증된 길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서울대 정신건강의학과의 연구는 이러한 확실성 추구가 심리적 안정감을 주지만 역설적으로 자신에게 맞지 않는 확실한 길은 중년기에는 더 큰 심리적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이 연구에 따르면 40, 50대 중년 위기의 핵심에는 남들이 인정하는 성공을 이루었지만 자신이 원하는 삶은 살지 못했다라는 괴리감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이 선택의 결과가 아니라 그 선택이 자신의 핵심 가치와 일치하는지의 여부입니다. 그래서 저는 인생의 핵심 가치 찾기 영상에서 가치 찾기의 중요성과 방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핵심 가치를 정하면 인생의 방향성이 잡히고 또 어떤 선택을 하든지 더 나다운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선택에는 포기해야 하는 그 이면이 존재하지만 내가 버리는 것이 나와 덜 맞는 것이라는 확신이 있다면 훨씬 더 쉽게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통찰을 바탕으로 집단주의 문화에서 나다운 선택을 할 수 있는 3가지 방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 인식입니다. 제가 먼저 에너지 일기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에너지 일기 등으로 나의 진짜 욕구와 가치를 발견하십시오. 무엇을 할 때 가장 생기가 넘치고 몰입하며 의미를 느끼는지 관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문화적 영향을 인식하십시오. 내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문화적 기대와 압력을 객관적으로 한번 바라보십시오. 이것이 정말 나의 가치인지 아니면 사회가 심어준 가치인지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핵심 가치 기반 선택입니다. 문화적 맥락을 이해하되 타인이 아닌 자신을 위한 결정을 내리십시오. 때로는 남들과 다른 길을 선택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이런 한국 문화 속에서 자신만의 길을 찾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문화적 맥락을 이해하고 또 자신의 내면에 귀를 기울이며 의식적인 선택을 할 때 우리는 사회적 기대와 개인의 행복 사이에서 더 균형 잡힌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결국 인생을 살면서 가장 중요한 질문은 이 선택이 나를 더 나답게 만드는가일 겁니다. 오늘 우리는 한국인의 선택 시리즈의 첫 번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사회의 표준화된 성공 경로와 그 이면의 문화적 힘을 살펴봤습니다. 압축 성장이라는 특수한 역사적 배경에서 출발한 안전한 길이 어떻게 한국인의 선택을 형성해 왔는지, 그리고 집단주의 문화가 우리의 의사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았습니다. 정리하면 자기인식, 문화적 영향인식, 그리고
의식적 선택이라는 이 세 가지 단계를 통해서 우리는 사회적 기대와 개인의 행복 사이에서 더 균형 잡힌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제 채널에서는 나다운 선택을 핵심적으로 강의하고 있습니다. 건강하고 독립적인 개인이 되기 위해서 한국 사회에서는 이 선택을 위한, 나다운 선택을 위한 공부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서양에서는 생애 전반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가정에서, 학교에서 나답게 사는 것의 중요성을 배웁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그런 기회가 많지 않습니다. 이 한국인의 선택 시리즈를 구성한 것은 집단주의 문화권인 한국인으로서 나를 인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집단의 가치와 자신의 가치를 구분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이번 영상을 통해서도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여러분이 하셨던 중요한 선택들 중 사회적 기대에 따른 것과 개인적 욕구에 따른 것은 각각 무엇이 있었습니까? 그리고 그 선택들이 가져온 결과는 어땠나요?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을 댓글로 나눠주십시오. 다음 편에서는 눈치 경제학, 그러니까 타인의 기대가 만드는 선택의 무게를 다룹니다. 한국 사회 특유의 눈치 문화가 우리의 의사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이로 인한 심리적 비용을 어떻게 관리할 수 있는지 함께 탐구해 보겠습니다. 왜 우리는 내 마음과 다르게 행동할 때가 많을까요? 왜 NO라고 말하기가 이토록 어려울까요? 한국인의 사회적 의사결정 뒤에 숨겨진 눈치의 경제학을 파헤쳐보고 건강한 경계 설정을 위한 실질적인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한국인의 선택 시리즈의 새로운 에피소드를 놓치지 않으시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두세요. 여러분의 의견과 경험을 댓글로 나눠주시면 다음 컨텐츠에 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선택은 여러분만의 이야기를 만듭니다. 나다운 삶을 디자인하세요.